이 가속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의 지도 어플리케이션에는 독도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는 10km 축척에서도 표기되는데 애플 지도에서는 7.5km 축척에서부터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서 애플 지도에 접속했을 때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베씨, 지금 독도 일본 거라고 우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지지율이랑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억지 부릴 시간이 있어요? 자국의 영토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상황이 심각해져 군사적으로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주변국가 연합까지 형성해 대항하고 있다는데요.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베트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베트남이 세계적 SNS인 페이스북에 제대로 뿌리 났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자국의 섬이 페이스북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라셀 군도와 프레틀리 제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은 예민한 반응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했다가 나중에 기술적 문제라며 이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분쟁 지역이나 기타 민감한 지리적 영역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페이스북 대표는 공식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VN 익스프레스는 페이스북 측에서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지만 페이스북의 광고 타겟이 중국일 때 해당 섬들이 나타났다.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지난 1974년 남베트남에서 파라셀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데 이어 지난 1988년부터 스프레틀리 군도의 여러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해양 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 중남부 빈딘성에서 138km에서 158km 가량 떨어진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국 해양 경비함을 대동하고 진입하는가 하면 수차례 분쟁이 불거진 지역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양감시선이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양감시선과 베트남 어선이 충돌한 이 사건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확장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준군사 조직격인 해삼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삼민병대는 어선이 대부분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어선 활동은 양국의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선에 승선해 있던 어부 8명을 억류했다 풀어준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은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필리핀과 미국 등은 중국이 월권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구단선 문제로 주변국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단선은 1947년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인데 사실상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측은 이번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런 주장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남중국해를 장악한 중국의 해삼민병대 규모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지표를 인용해 중국의 어선은 무력동선 37만 척과 동력선 76만 2천 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베트남은 8천 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행했습니다. 이같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머리를 썼습니다. 미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베트남의 손을 잡은 미국은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남아시아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혀온 일련의 중국 측 행위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현 사태 발발 이후에도 스프래틀리 제도 내 수비 암초 및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새로운 연구 기지들을 세웠다고 발표하고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특수 군용기까지 착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중국은 전염병 사태와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남중국해 불법적 영유권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전염병 해결에 신경이 가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발언에 용기를 얻은 베트남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선박이 향후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처를 할 것과 베트남 선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발언에 발끈한 중국도 날을 세우며 미중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0일에서 12일엔 미국 해군 7함대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사실상의 휴전선인 중간선에 중국 측 해역으로 항행했습니다. 미군 해군 함정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달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중국 측 해역을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달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진행하는 등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칼 슈스터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중국이 전염병 사태로 인한 미군의 혼란을 틈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싸움으로 번져버린 이번 상황에 원인을 제공한 베트남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영토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 사태 책임에 대해 온라인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과 주변국들이 한 팀이 되어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이 자국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자 세계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 네티즌들과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네티즌들이 온라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의료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세계에 기여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과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다국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은 태국 여성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왔을 수 있다는 다른 네티즌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우한 발언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그녀가 과거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태국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태국과의 버블티 동맹을 선포하며 거들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은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대 야욕을 비판하고 나섰고 현재 SNS에 게시된 관련 글만 수백만 건에 달합니다. 결국 평소 중국의 감정이 좋지 않던 베트남 네티즌까지 가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린 중국은 전염병 사태에 대해 중국은 이렇게 잘 대응했는데 서방 국가들은 왜 그 모양인 것이냐는 논조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4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중국 외교관의 방역 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올린 글에서는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 전략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기로 내몰았고 양로원에서는 노인들에게 응급치료 포기 동의서를 쓰게 하고 직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해 노인들이 굶거나 병에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국 외교관의 글을 본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방역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임의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일부는 집, 호텔에서 쫓겨나는 등 인종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지 상황을 파악한
중국 주재 아프리카 국가 대사들 또한 아프리카인에 대한 강제 바이러스 검사와 격리 등 비인간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중국 외교부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혼탁한 정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와, 오늘 진짜 정신없네요. 베트남부터 일본, 미국,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 도와주면서 묵묵히 선진국의 위상을 뽐내고 있는 거 보면 국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다. 근데 아베씨, 독도 아직도 일본 거라고 우겨요? 와, 징하다 진짜. 지지율 폭락하니까 또 독도 물고 늘어지네. 상황을 수습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하세요. 아니, 맨날 엄한 독도에다가 역사 왜곡 좀 그만 좀 하시고요 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북이 영화를 누려보시겠다고 그러시는지 정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페페TV야, 이 철없는 인간아, 행복하기 쉬운 줄 아냐? 맨날 행복하래. 그거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진 거 없어도 친구랑 술래잡기만 해도 행복했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쉬운 걸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이루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